활력맨 인사드립니다. 기부터 쏴드립니다. 받으세요. 팍팍! 권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문지영입니다. 네, 때로는 건강지킴이, 때로는 건강도우미. 도대체 본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멀티 좋아요. 오늘 여러분께 이 멀티보다는 한 가지 집중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시면 시원해지실 만한 내용을 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척추질환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익숙하실 텐데 네.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래도 의료 프로그램 오랜 동안 MC잖아요.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의학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직장 생활한 남성의 한 25% 정도가 네. 1년 동안 한 번 이상의 이 척추질환을 경험한 바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8% 정도는 회사를 갈 수가 없어. 너무 심해서. 그 정도로요? 휴식을 취해야 될 정도. 그 정도였답니다. 예. 네, 아무래도요 요즘 현대 직장인 분들이요 앉아 계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근데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특히나 이 관절 척추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질환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요, 단순히 그 부분이 아픈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요, 네.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한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괜히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또 기존에 척추질환하면 좀 심하다 싶으면 아마 수술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수술하지 않고 이 척추질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척추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귀한 분 모셨습니다. 새바른병원 김주현 원장님.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또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방송 중간에 궁금하다, 저거 내 이야기다 하시는 분들요, 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네. 네, 바로 현장에서 우리 원장 선생님과 속 시원하게 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척추질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흔하게 나타나는 척추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흔히들 들어보셨겠지만 디스크, 네. 협착증 네. 이게 이제 척추에 생기는 양대의 큰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협착증도 당연히 목이랑 허리에 협착증이 각각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있는데 이 물렁뼈를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르는데 이 디스크가 이제 우리가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약해지면서 네. 그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하면은 그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고 터진 디스크 쪼가리가 신경을 누르면은 다리도 땡기고 하는 네. 증상이 생기는 게 허리 디스크입니다. 네. 목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최근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 무슨 작업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목에 이제 무리가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로 네. 인해 가지고 목 디스크도 똑같이 찢어지거나 터지게 되면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터져서 생기는 증상이라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원인,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퇴행성 이제 질환에 해 가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네.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는 경우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신경이 지나가는 게 좁아지게 되니까 이 신경은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인데 다리로 이제 신경이 내려가면서 혈액 공급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치 다리가 피가 안 통하는 네. 느낌, 저린 느낌, 내 살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게 이제 허리에 생기는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 퇴행성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늙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 나이 먹는 것도 참 서러운데 몸에서도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참 그러니 이게 퇴행성인지 그냥 일반 디스크인지 네, 좀 확실하게 좀 힘들 것 그러니까요. 구분하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병원 가기 전까지 그걸 알고 있다면 좀 더 어떤 것이 내 몸에 더 좀 좋은지 미리미리 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장님 이 디스크와 협착증 좀 구분할 수 있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일반인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볼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네.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한테 생긴 증상이라든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의 증상들이 이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디스크다 아니면 협착증이다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 그거에 맞다면은 적절하게 이제 정확하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집에서 간단하게 증상에 맞춰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통증이 허리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네. 허리가 아프고 이제 다리까지 당기는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허리 쪽 증상보다는 양쪽 엉덩이 쪽 아니면 종아리 쪽, 다리 쪽으로 이제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하는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디스크의 압력은 숙이는 자세, 아니면 물건을 드는 자세, 맨바닥에 오래 앉아 있는 자세에서 압력이 증가하는데 네. 그러한 자세들을 특징적으로 하기 어렵다면은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되고요. 협착증은 오히려 이 숙이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가 이 자세를 하게 되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게 다소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신경 압박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증상이 나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허리의 자세에 따라서도 우리가 디스크와 협착증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디스크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앉아 있는 게 힘듭니다. 오히려 서 있거나 걷는 게 편하고요. 협착증은 서거나 걸으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게 눌리면서 엉덩이,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앉아 있는 것을 이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 오래 못 갑니다. 좀만 네. 가도 앉을 자리를 찾게 되고 맞아요. 앉았다가 예. 또 쉬었다 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전형적인 그런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허리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터져가지고 신경이 누르게 되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 부위에 자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거나 아니면 앉아서 다리를 쭉 뻗게 되면은 이 신경이 쭉 늘어나면서 디스크랑 오히려 더 꽉 맞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디스크가 있는 경우 그런 게 맞닿으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증상들을 못 하게 되고요. 협착증은 신경이 뭐 디스크에서 자극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누워서 다리를 뭐 마음껏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만으로 우리가 100%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고 여기 나오는 증상들이 자기한테 있다, 아는 분한테 있다 그러면은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좀 이제 어느 정도는 구분이 좀 가시겠죠.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척추 질환에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예, 이제 척추 우리 비수술 치료는 네. 첫 번째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대표적인 치료법이 이제 디스크가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그 부위를 쪼그라뜨린다든지 디스크가 터져나온 부위를 열을 가해가지고 흡수시키는 그런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 감압술. 플라즈마 네. 디스크 감압술이라는 게 있고요. 네. 신경에 이제 디스크에 가지고 자극이 되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과 유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풀어주는 방법이 유착박리술, 신경성형술이 있고요. 네. 네. 한 단계 더 유착박리술이 발전이 된 게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는 디스크 치료를 함과 동시에 신경 치료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인대라든지 관절이 약해져서 생기는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네. 그 부위를 초음파를 보면서 잘 찾아서 인대를 튼튼하게 치료해주는 프롤로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네. 세 가지 디스크, 신경, 인대 치료를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은 네.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을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도 충분히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비수술적 치료법 꽤 많이 소개를 시켜주셨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뭐 아프다 하면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장님, 뭐 척추가 아프면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뭐 그렇지는 않죠. 예. 하지만 물론 꼭 또 수술이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렇죠. 수술이 네.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필요한 경우는 꼭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비수술로 충분히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뭐 비수술 치료, 즉 뭐 먹는 약이라든지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제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이 다 좋아지셨고요. 그 중에 이제 수술이 필요했던 경우를 봤더니 한 5% 정도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냐고 해봤더니 세 가지 경우를 크게 예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디스크가 너무 나와가지고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서 이게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신경까지 마비가 되면은 다리가 질질 끌린다든지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이 빠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그 경우는 디스크 덩어리를 제거해서 신경이 눌려 있는 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이때는 수술해야 됩니다. 디스크가 너무 크면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만 척추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대변과 소변을 관장하는
신경도 지나는데 그 신경은 가장 디스크랑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디스크랑 멀리 떨어져 있는 신경까지 눌린다는 거는 굉장히 큰 디스크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도 대소변 장애가 생기면 수술을 해서 디스크 덩어리를 제거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치료를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통증이 계속 있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보행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딱 이 세 가지 경우를 뺀다면은 환자분한테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지가 않다라면은 우리가 꼭 충분히 비수술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자, 들으셨죠? 95%가 비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나는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비수술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료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아까 그 신경치료 쪽에 보니까 유착박리술이 있던데요. 네. 그것부터 한번 우리 어떤 치료 방법인지 알아볼까요? 네,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는 치료인데요.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 제작된 카테터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척추에는 꼬리뼈 쪽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로 연결되는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 구멍을 찾아서 그 부위에다가 이 특수 제작된 카테터를 이용해 가지고 신경의 부종이라든지 염증, 유착을 제거하는 방법이 이 경막의 유착 박리술입니다. 네. 신경의 그 지나가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카테터의 크기도 굉장히 가늡니다. 한 2mm, 직경이 한 2mm 정도 되는 카테터를 이용해서 치료한다는 게 이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주된 특징이 일단 그 부위만 찾아서 그 피부만 마취해도 그 안으로 이제 카테터가 들어갈 때 큰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통증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든지 큰 절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국소 마취만으로도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고요.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이 치료를 통해 가지고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신경의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통증을 가라앉힘과 동시에 터진 디스크가 자연히 흡수되는 환경을 그 부위에 만들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디스크 탈출증 치료의 보다 이제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척추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환에 폭넓게 이 경막의 유착 박리술은 우리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디스크 협착증, 뭐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 증상, 뒤에 후관절 증후군 여러 개 다 해볼 수가 있고요. 시술이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시술 시간은 보통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하시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경막의 유착 박리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직접 이 시술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신다면 이거 괜찮다 생각이 더 마음이 확 드실 겁니다. 지금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시고 설명 계속 듣겠습니다. 네. 이 경막의 유착 박리술도 일종의 시술이고 이제 무균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장에서 저렇게 합니다. 카테터가 저렇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네. 정확한 병변을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위를 저렇게 카테터가 찾아 들어가고 그 영상 유도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 부위를 확인합니다. 해당 부위에 이제 카테터가 잘 들어갔는지를 이제 조영제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확인을 하고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과 디스크가 있는 부위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부위에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주사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네. 이 치료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자, 뭐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이 척추 질환. 이런데 경막의 유착 박리술로 얼마나 어떻게 좋아졌는지 좀 알고 가면 좋겠죠. 시술 사례 좀 알려주세요. 먼저. 예, 네. 본원에서 시행했던 시술 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33세 된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이제 주로 증상은 허리가 아프면서 왼쪽 다리가 땡기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네. 앉아있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셨던 분입니다. 가장 불편한 거는 이분이 앉아서 하시는 일인데 네. 오래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계속 직장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되니까 주위 분들한테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네, 본인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예.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나아지지가 않으셔가지고 네, 네. 이제 척추 MRI 검사를 해보셨던 분입니다. 했더니 4번, 5번 쪽에 디스크가 이렇게 뒤쪽으로 까맣게 신경이 지나가는 쪽으로 밀려 나왔고 네. 횡단면을 봤더니 절반을 자르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으로 의사들은 놓고 보는데요. 네. 왼쪽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까맣게 밀려 나왔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양상이라든지 신경 압박 정도를 봤더니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증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네. 시술을 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시술 사진이고요.
시술하시고 나서 허리 통증도 나아지고 오래 앉아 있기도 괜찮아지고 다리까지 당겼던 증상도 좋아졌던 그런 경우입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막의 유착 박리술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봤고요. 이제 또 다음 비수술 치료법이죠. 네.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또 시술법일까요? 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은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스크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말캉말캉하면서 충격도 없애주고 허리의 움직임, 목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근데 이 디스크가 이제 오랜 동안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약해지면서 찢어지고 모양이 해지고 그러니까 통증도 생기고 신경도 누르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부위를 찾아가지고 단백질 성분이니까 열을 가해줍니다. 네. 고주파 열을 가해주면은 그 부위가 이제 약간 딱딱해지면서 디스크가 밀려나왔던 부분이 응축이 되고 그 디스크도 딱딱해지고 쪼그라지니까 신경을 눌렀던 물리적인 압박이 해소가 되면서 이 신경 자극 증상, 즉 하지방사통, 상지방사통과 같은 다리가 땡기고 팔이 땡기고 하는 증상들이 좋아지게끔 하는 네, 치료법이 바로 이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입니다. 네. 이 시술 역시 이제 국소 마취를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술이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네. 전신 마취라든지 수술이 아니라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 터진 디스크 양을 쪼그라뜨려 가지고 줄여주기 때문에 네. 신경이 자극되는 것이 가라앉음으로써 근본적으로 신경 자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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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제 급성이라든지 만성으로 디스크가 약간 말랑말랑한 디스크에 우리가 이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을 시행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디스크가 이제 터져 나와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딱딱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딱딱하게 된 부분에다가 이 치료를 하면은 딱딱해진 부분은 이렇게 잘 쪼그라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판단하는 것도 치료 그런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기본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원이 필요 없고 치료 후에 잠깐 휴식과 안정을 취한 다음에 귀가할 수가 있고요. 하기 때문에 빠른 회복,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 네, 잘 들으셨죠? 이젠 보실 겁니다. 어떻게 시술하는지 함께 보시죠. 네. 디스크가 밀려나온 부분을 영상 유도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 부위에 고주파 발생하는 기계를 삽입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 안에서 그 카테터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고주파 발생 장치를 통해 가지고 나온 고주파열이 빨갛게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이 압박이 되는 부위에 가서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디스크는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그 부위가 응축이 되면서 뒤로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쪼그라들게 되면서 그동안 디스크가 터져나와서 신경을 눌렀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신경의 자극도 가라앉고 염증도 가라앉게 되는 그러한 디스크 치료법이 바로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 치료입니다. 네. 네. 이 목과 허리에 이게 척추에 다양한 이제 증상으로 질환들이 생기는데 네. 이 고주파수의 감압술로 치료를 받고 좋아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좀 시술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술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왼쪽 엉덩이, 다리 뒤로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면 증상은 좀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내려서 좀 이렇게 허리를 툭툭 쳐주고 다리를 풀어주고 또 운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했던 분이시죠. 네. MRI를 했더니 5번, 6번 내지 5번, 1번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위에 디스크가 밀려나오면서 왼쪽으로 디스크가 밀려나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디스크 양상은 약간 말랑말랑한 디스크이기 때문에 디스크를 좀 쪼그라뜨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을 했지만 더불어서 그 뒤쪽에 신경도 염증이 많았기 때문에 내시경 레이저 치료도 같이 해봤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 아래 사진은 시술 사진이고요. 하시고 나서 디스크 쪼가리도 줄어들고 염증도 가라앉으니까 허리 통증도 호전이 되고 다리가 아팠던 것도 개선이 됐던 네. 그런 사례입니다. 그랬군요. 네. 네. 네, 이분은 이제 50세 남자분이시네요. 남자 환자분이시죠. 네. 주로 이제 증상은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오래 서 있기 힘들고요. 네. 10분 정도 걸으면은 이제 서서 쉬거나 아니면 또 앉아서 쉬거나 앉을 자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했던 분입니다. 네. 네. 또 막상 또 앉았다 일어나려고 그러면 허리가 또 바로 안 펴져가지고 허리에 이제 손이 가고 허리를 툭툭툭 쳐주고 이제 네. 일어나서 또 걷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던 분이죠. 비교적 젊은 나이신데 50세인데 네. 협착증이. 그리고 젊은 나이신데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제한이 많았던 분입니다. 네. MRI 검사상에서 봤더니 4번, 5번 마디에 이제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오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고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도 이렇게 하얗게 찢어져 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디스크의 색깔도 봤더니 위에는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보여서 괜찮은 디스크인데 특히 두 마디는 색깔이 까맣게 보이면 네. 그 디스크 안에 그 수액이 있는데 수액에는 수분이 들어있는데 그 수분들이 변성이 생기면서 약해지면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색깔이 까맣게 변합니다. 네. 즉 디스크의 변성증도 같이 있었던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스크가 안 좋았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도 치료하고 그 부위에 염증도 가라앉힌 치료를 같이 했던 분이고요. 하시고 나서 허리 통증도 좋아지고 오래 서거나 걷는 것도 가능해지셨던 그런 경우입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목 쪽에 증상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5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목이 아프면서 아픈 게 등, 어깨 쪽으로 뻗쳐서 나가는 증상이 있으셨고요. 그렇게 증상이 있으면서 양손에 전기가 오는 느낌이 생긴다고 저한테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네. 디스크가 있으면은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 손까지 전기 오는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리기도 하고 힘도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MRI 상에서 봤더니 5번, 6번 마디에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서 뒤쪽으로 목에는 굵은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네. 신경이 압박이 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쪽으로 횡단면에서 봤더니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 나와 있었습니다. 네. 디스크의 양상이 약간 하얗게 보인다는 거는 수분을 좀 함유했다는 거고 약간 말랑말랑한 디스크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부위에 디스크를 쪼그라뜨리는 이제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시술 장면입니다. 그 부위에 카테터가 들어가서 그 부위를 찾아서 치료했던 경우고요. 네. 하시고 나서 증상도 좋아지시고 뒤로 저리거나 땡기거나 정기 오는 증상도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례 이렇게 보시면서 나랑 참 비슷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례가 많은 만큼 이렇게 믿음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네. 망설이지 말고 조금만 편찮다 싶으시면 바로바로 병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희가 좀 사례를 좀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저희 지금까지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또 다른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죠. 있잖아요.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네. 이런 시술 방법도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기존의 그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 한 단계 발전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네. 쉽겠습니다. 즉 디스크도 치료하고 신경도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치료법인데요. 기존의 경막의 유착 박리술에다가 우리가 내시경이랑 레이저를 그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서 그 신경이라든지 뭐 안에 디스크라든지 이런 걸 직접 볼 수가 있고요. 그 부위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위를 태워버린다든지 쪼그라뜨려 버린다든지 그런 치료를 같이 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으로 병변을 직접 보면서 확인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이건 역시 이제 전신 마취라든지 수술이 아니라 국소 마취로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입원이 필요 없고 빨리 회복이 가능하고요. 네. 네.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치료가 다 가능합니다. 수술 후에 또 계속해서 통증이 있고 저리거나 땡기는 것이 있을 때 그 부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치료하는 방법이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입니다. 네. 저희가 무슨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무슨 의사 선생님이 되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시술 방법에 대한 믿음이 아무래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례도 많이 알려드리고 꼼꼼하게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도 어떤 원리로 시술을 하길래 그런 효과를 보는지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특수 카테터고요. 한 2, 3mm 허리뼈 쪽에 신경이 나가는 구멍을 절개합니다. 네. 내시경선이랑 레이저선이 있는데 그게 그 카테터 안에 같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유도 장치랑 안에 내시경을 직접 보면서 꼬리뼈 안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확인합니다. 네. 노랗게 보이는 게 신경이고요. 그 앞쪽에 봤더니 디스크가 저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확인이 되면 그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를 해가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들을 쪼그라뜨리면서 신경이 압박되고 염증이 생겼던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 역시 직접 3D 이런 영상 아니고요. 직접 시술하는 그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수술장에서 시행을 하고요. 아까 원리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큰 그 카테터가 보입니다. 네. 왼쪽, 오른쪽 다 보이고 하얗게 보이는 게 거기서 내시경 그 빛이 나가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부위를 찾아서 안쪽으로 쭉 찾아보면 저기 움직이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척추 주위의 지방들이 저렇게 보이는데요. 그 네. 부위를 찾아서 쭉쭉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병변 부위까지 접근을 하면은 그 부위에 약물이 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도 넣고요. 레이저가 필요하면 레이저도 조사를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게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입니다. 네. 네. 저희 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준비하신 또 시술 사례가 있죠? 예. 네, 사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본원에서 치료했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66세 된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주로 이제 엉덩이가 아프고 양쪽 다리 뒤로 저리고 마비되는 느낌. 뭐 계속 앞서서도 말씀드리지만 오래 서거나 걷기 힘들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협착증 증상이시죠. 근데 이제 협착증만 있는 게 아니라 협착증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병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척추뼈가 약해지면서 흔들리면은 뒤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도 흔들리면서 신경이 같이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같이 있으셨던 분이고요. MRI 상에서 봤더니 그 부위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도 좁아져 있고 신경의 압박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를 했고요.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신경 주위에 이 부위가 신경인데 그 네. 위쪽에 이렇게 하얗게 그 염증이랑 유착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부위를 제거를 이렇게 해줬고요. 신경이 잘 원활하게 소통이 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랬더니 엉덩이, 다리 증상도 좋아지고 오래 서거나 걷는 것도 가능해지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새바른병원 김지연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척추 질환에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들 들으셨죠? 아마 들으시면서 아유 이게 내가 왜 그동안 이걸 이렇게 아픈 걸 참고 있었나 고민들 왜 했을까 이렇게 싶으셨을 텐데 저희는 그런 마음 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 준비했었던 겁니다. 참지 마시고요. 병원 가셔서 바로바로 치료하시길 바라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